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1일 당진 시민들의 화합을 위한 제2회 당진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당진시가 불필요한 볼라드를 일제히 정비한다고 나섰지만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선 사업에 들어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K가스가 동부발전 당진의 새로운 주인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를 전액 삭감해 어르신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농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 당진시의원 의정비가 결정됐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당진 마리나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기업 유치 실적이 수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과 한전, 양측의 입장이 달라 보상 합의 문제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초중고등학교 46곳 가운데 24곳가량이 전담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됐지만 당진시의 곳곳에서는 여전히 홍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11월 첫날 당진 시민들의 화합을 위해 당진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비가 오고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찾았는데요. 현장에서 보도해드립니다. 당진 시민들의 화합을 위해 제2회 당진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모여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시민체육대회에는 당진 지역 14개 읍면동 외에도 당진이 고향인 제인향후회와 제경향후회가 주축이 된 제인동과 제경동도 함께 참여해 총 16개 팀이 실력을 겨뤘습니다. 경기 종목은 총 11개 종목이 치러졌으며 번외 종목인 400m 릴레이 계주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시민체육대회 개막식에서는 제3회 시민의 날을 기념한 시민대상 수여와 읍면동별 노래자랑, 출향시민 초청을 통해 승패를 떠나 17만 시민이 하나로 화합하는 축제회장을 치러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2회 시민체육대회는 제3회 시민의 날을 함께 기념하며 치러져 승패를 떠나 주민 화합에 초점을 두고 준비해 왔다면서 17만 당진 시민이 한 가족이 되는데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당진시가 불필요한 볼라드를 일제히 정비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오다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이 인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세운 자궁기등 볼라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징증법에 따르면 볼라드 높이는 80에서 100cm, 지름은 10에서 20cm의 규격에 1.5m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진시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는 규정에 맞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진시 내에는 이렇게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돼 있어 보행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이렇게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당진 시내에 설치된 이 볼라드는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도 있고 또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도 있어서 금년에 일제 정비를 해서 규제 차원도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그런 정책에서도 규제 해제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문제는 당진시는 아직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볼라드의 현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현황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당진시는 2015년도 본 예산에 볼라드 개선 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해 또다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결국 SK가스가 동부발전 당진의 새로운 주인이 됐습니다. 총 2,010억 원을 주고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SK가스는 이를 통해 안전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K가스가 동부발전 당진 지분 60%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2,010억 원을 주고 새로운 주인이 됐습니다.
인수가액은 총 2,010억 원으로 SK가스와 산업은행의 지분율은 각각 45%와 15%입니다. 이후 SK가스는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산업은행은 공동투자자로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게 됩니다. 동부발전 당지는 1160메가와트급 석탄 화력발전소로 약 250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향후 수도권 지역의 전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총 투자비는 약 2조 6천억 원입니다. 3탄이 인수를 포기한 결정적 이유는 345kV 규격의 33km 신설 송전선로 문제, 동부발전 당진의 40% 지분을 보유한 동사발전 측에서 정기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SK가스 측은 향후 관련 기관과 이해 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K가스는 지난 6월 2100메가와트 규모의 고성 그린파워를 비롯해 총 3260메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갖춘 민간 석탄 화력발전 사업자로 본격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에 대한 정책은 뒤로 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를 전액 삭감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신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돌아섰습니다. 기초연금을 2배로 올리면서 효자 소리를 들은 지 2개월 만에 불효자란 타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603억 원대의 전국 경로당 냉난방 지원 사업비를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경로당 운영은 지자체로 이양된 지방 사무란 이유를 들은 것입니다. 기획예산부인가? 거기서 그걸 삭감했어요. 매년 국비 도읍이 10일 내왔는데 매년 그런 사태가 좀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는지 이제 위에 있는 기획재정부에서는 그 매년 깎는데 국회의원에서 다시 살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어떤 시달을 받은 것도 없고 그래도 저희는 매년처럼 또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서 냉난방비 합쳐서 한 연 160만 원 한 개소당 그리고 운영비가 150만 원. 그래서 한 310만 원 정도가 가는 걸로 보셔야죠.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운영비는 둘째치고 이제 냉난방비 겨울철에 이제 난방비가 많이 된다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조금 내년도에는 조금 차등 지원이나 무슨 방법을 찾긴 하는데 아직 확실히 얼마 올려드리겠다 그건 아직 답변을 할 수가 없어갖고. 충남도 경로당의 경우 총 5,554개소로 회원수 21만 9,420명, 1일 평균 이용인원 19.9명이며 2013년도 기준 충남도의 지원 현황은 8,750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삭감 문제는 혹서기와 혹한기에 한해 2010년부터 정부도 반부담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 부담 비율을 50%에서 25%로 반토막 낸 데 이어 내년부터는 아예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거 때마다 내세웠던 정책 공약인데 갑자기 삭감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과다한 복지 부담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이므로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로당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냉난방비 지원이 당연하고 어르신들의 여건상 자부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농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이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수혜를 입어야 할 농민. 하지만 법 따로 현실 따로 그야말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에서 보도합니다. 농민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개정된 최저 생산비용 지급 조례가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재배농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2013년 5월 15일에 양창모 의원의 발의로 제정됐습니다. 조례의 취지는 좋지만 농민들은 최저 보장 가격은 농민들의 실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행정 관료들 시점에서 조례가 나온 거예요. 관료들 편의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농민을 위해서 농민을 지원하고
농민의 어떤 삶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니고, 가을에 판매해 보려니까 생산비가 안 나왔어. 생산비가 100원인데 80원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이걸 전량을 다 폐기하라는 거예요. 20원 보장해주면 되죠. 근데 갈아엎고서 100원을 보전해 주겠다 이거예요. 전량을 폐기 처분해야 최저 생산비를 지급한다는 당진시의 조례. 타 시군의 조례와 비교해 볼 때 최저 생산 비용이 나오지 않는 작물이라 할지라도 농산물을 판매한 금액에서 최저 생산 비용과의 차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효율성 있게 예산을 쓸 수 있지만 당진시의 조례는 전량 폐기하고 최저 생산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최저 생산비 지급은 형식적인 제도에 그칠 뿐이라고 성토합니다. 농민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생긴 조례가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 농민들은 이 조례의 존재에 있어서도 의문입니다. 심지어는 올해 예산이 빵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 시에 문의한 결과 현실적으로 언제 가격이 하락할지 모르는 예산을 매년 세우는 것은 재정 운영상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농가 계약과 관리 지원을 위한 조직과 인력도 전혀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이제 이게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재정 여건상 또 쉽게 해서 또 조례를 또 후속적으로 또 개정해야 되고 당시시에서 규칙을 또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아마 이제 내년서부터는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지정하기로 이제 우리 집행부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줄 것 같아요. 조례 하나를 위해 또 하나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개정된 조례이다 보니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수혜를 입어야 할 농민. 하지만 법 따로 현실 따로 그야말로 무용지물입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2015년에 당진시의원 의정비가 결정됐는데요. 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률이 예상보다 소폭으로 인상됐다고 합니다. 취재의 신지 기자입니다.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제2차 심의회를 갖고 2015년도 당진시의원의 월정 수당을 1.7% 인상한 2,122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당진시의원의 2015년 의정비는 월정 수당 2,122만 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더한 3,442만 원이 됐습니다. 이는 현 의정비 3,407만 원보다 35만 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1차 심의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인상폭이 작았습니다. 오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시의원 의정비도 증가합니다. 한편 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률이 예상보다 소폭으로 인상된 원인에는 시민들의 시의회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당진시는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충남 리서트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해 시의원의 의정비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정비 심의회가 1차 심의 후 제시한 3,497만 원에 대해 높다는 의견이 48.6%, 적당하다는 의견이 47.4%, 낮다는 의견이 4%로 인상안에 대해 51.4%가 적정 또는 더 올려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시의회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반대로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만족하다는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당진 마리나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서는 충남도가 마리나 항만 조성에 외목항을 최우선 순위로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이 최적의 장소로 평가되고 있는 외목항, 화면에서 보도해드립니다. 수면 위로 가라앉았던 당진 마리나 건설 사업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진 마리나 사업은 지난 2005년 입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 6월 성문 마리나가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반영됐습니다. 2010년 1월에는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의 400척, 리조트형으로 반영됐지만
민간 투자 유치 등의 어려움으로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외목 어촌계와 주민들이 당진시와 충남도의 마리나 항만 조성을 건의해 10월 충남도로부터 외목항이 최우선 순위로 반영됐습니다. 외목 마리나의 장점으로는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 등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하고 외목 해수욕장과 유무인 도서가 10여 개가 있어 지역 해양 관광자원 연계가 우수합니다. 또한 마리나 입지에 대한 주민 어업인의 적극 찬성으로 향후 발생되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으며 세안대학교와 한서대학교 등 해양 레저 스포츠 관련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활용성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당진시는 해수부의 제1차 마리나 항만 수정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목항은 입지 여건상 최적의 장소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굴지의 마리나 리조트 업체가 대상지에 방문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민간 자본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외목 마리나는 당진시 외목마을 전면 해상에 200척 규모의 거점형 마리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착공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숙박시설과 공원시설, 상업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당진시의 기업 유치 실적이 수년째 감소하고 있어 당진 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성문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시내 공장 부지의 미분양률이 6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다순 기자입니다. 당진과 LH 관계자, 당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매월 기업 유치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정보 교환과 실적, 기업 유치 방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지만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잘 나가던 당진, 우량 기업만을 골라봤던 당진의 기업 유치 실적이 감소한 이유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문제점도 작용했지만 높은 분양가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당진시에 따르면 최근 당진시 인근 지역인 예산군과 서산시 등도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들의 분양을 시도하고 있는데 3.3제곱미터 기준 당진의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평균 10만 원가량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상시 종업원 30인 이상의 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입주 보조금 인센티브의 경우 당진은 수도권 인접지역에 이어 최대 9%가 가능하지만 예산과 서산시 등지에는 최대 30%까지 가능해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작용했던 교통망 또한 타 지역과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 지리적 이점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당진 경제발전의 초석이 될 기업 유치, 이제는 새로운 전략과 기업이 찾을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벌써 철탑 증설과 선종 교체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합의 금액에 대한 사항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 속에서 주민과 한전 측이 충돌하면서 주민 한 명이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까지 발생됐습니다. 화면으로 보도해드립니다. 보상 문제로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정미면 주민들과 한전. 정미면 사거리에 위치한 변전소 증설과 선종 교체 공사를 두고 6개 부락의 주민들과 한전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전이 송전 교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마을 주민들에게 제시한 금액은 각 마을별로 적게는 1억 5천부터 많게는 3억 원입니다. 주민들은 이 금액에 대해 매우 적다며 20%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 측은 이를 거부하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전과 같이 딴 데 하는 20%를 다 하고 그쪽에서는 20%를 못 준다. 하지만 한전 측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봐집니다. 저희가 마을별로 협의가 진행했고 그다음에 마을별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다 제시를 했고 물론 완전한 합의서로 쓴 건 아니지만은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협의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이거 최대의 규모로 지금 제시를 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상향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건 지금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하고 별도로 개별적인 어떤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달라지며 보상 문제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에 있어 합의가 되기까지 한전이 공사를 저지하는 주민과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서 주민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한 명은 인대가 두 곳이 파열됐고 이로 인해 아직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여부를 아는지 한전 측에 질의했습니다. 그 일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사 현장에 넘어오다가 이제 본인이 다친 거거든요. 그래서 한전 입장에서는 병원비에 대해서 좀 지원할 의사를 저희가 좀 밝힌 적이 있어요. 현금으로 개인한테 그런 영업비용이나 영업비용 손실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다. 벌써 철탑 증설과 선종 교체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합의 금액에 대한 사항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당진시의 초등고등학교 46곳 가운데 24곳가량이 전담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부족하다는 상태인데요. 보건교사 부족난이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시에 있는 초중고교 중 두 곳 중 한 곳은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의원이 각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470개의 초중고교 중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2,895곳으로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보건교사 배치 비율로는 세종과 제주가 각 48%로 가장 낮았고 당진시가 5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당진시의 초등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30곳 중 11명, 중학교 8곳 중 5명, 고등학교 8곳 중 8명의 교사가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년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보건실 방문자 수는 오히려 증가해 안전사고 등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건교사 배치는 학급 규모가 큰 학교로부터 우선 배치되다 보니 규모가 작은 읍면지역 학교의 경우 아이들의 건강권이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됐지만 당진시의 곳곳에는 여전히 홍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송악지구 주민들이 매우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행정력의 게으름 탓에 주민들이 또다시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도해드립니다. 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해 난관을 겪어온 황해 경제자유구역 당진 송악지구. 많은 피해만 남기고 8월 5일자로 해제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해제로 황해 경제자유구역청 역시 존속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10월 초에 해산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당진시의 곳곳에서는 황해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삽교 일원에 있는 당진시의 전광판, 황해 경제자유구역청을 홍보하는 광고가 나옵니다. 타시에서도 많은 이들이 오고 가는 관광지지만 잘못된 정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광고가 버스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전광판에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서해대교를 건너 송악 IC 부근에 위치한 이곳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정지 광고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모두 황해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문구들. 이미 해제가 된 지 오래됐지만 무관심한 행정에 잘못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광판 담당 부서에서는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다며 정정해서 다시 송출을 하겠다고 밝혔고, 광고 구조물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문제로 철거 시기가 조금 늦어졌지만 철거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의 해제로 수년 동안 개발에 부풀었던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는 매우 큰 상태. 하지만 바로잡지 않은 행정력에 주민들은 또다시 울분을 삭힐 수밖에 없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충남도 내 청년 고용률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1위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가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도내
만 15세에서 25세 청년 고용률은 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석유, 석탄의 의존도가 높은 농촌 지역이 기름값 상승 및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림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한 지역 에너지 자립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성군 보건소는 31일 홍성군 청소년 수련회관에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마당극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나라 국민의 단일 사망률 1위인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이상 지지혈증 등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북접의 진원지이자 최후의 항정지로 유명한 충남 태안군에서 혁명을 기리는 추모제가 거행됐습니다. 추모제에 이어 내포지역 3.1운동 대표로 항일투쟁을 선도한 문병석 지사의 전기 출판 기념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서산경찰서가 우리 아이 품성교육을 주제로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특강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자녀 문제와 부부 문제, 인간관계 갈등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 인격적인 품성 개발 훈련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비가 그친 후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바람도 불어와서 몸으로 느끼는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당진 지역은 11도에서 14도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보령과 부여, 서천 지역 11도에서 15도의 기온 보이겠고 예산과 세종 11도에서 14도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금산 지역 10도에서 13도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가 오겠고 내륙지방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늦은 오후에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